자, 그럼 103번 한번 봅시다. 자, 이 이상의 서로소인 자연수. 서로소가 뭡니까? 서로소요. 네. 그치. 최대 공약수가 1인 두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서로소라고 하죠. 그치. 그런 개념 다시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A 플러스 B. 아, 그림 이상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요건 책에 나와 있으니까 따로 안 할게요. 자, 이렇게 12개로 했을 때 부피가 150인 증육면체는 5개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여기 짧은 쪽을 짧은 쪽을 B라고 두고요. 긴 쪽을 상대적으로 A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 B, 그 다음에 B, B, A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 곱하기 A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죠? 그치? 얘를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다 정리를 해봅시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2B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A 세제곱 그 다음에 A 제곱은 어떻게 나왔을 때 A 제곱이 되겠어요? 2AB랑 A랑 A 제곱이랑 B랑 했을 때겠죠? 그치? 따라서 4A 제곱 B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B 제곱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AB 제곱이 될까요? AB 제곱이랑 B 제곱과 A랑 AB랑 2B 이렇게 될 테니까 5AB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2B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에서 부피가 150인 부피가 150인 증육면체가 5개 있대요.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여기에서 이렇게 쪼갰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한번 여기 B, A, B, A,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A니까 지금 여기 이 증육면체 이렇게 지금 칠한 이 증육면체의 부피는 뭐가 될까요? 맨 바깥쪽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를 A라고 뒀으면 뭐가 되겠어요? 어떤 거가 돼서 A잖아요. 그러니까 A 세제곱이 되겠죠. 그치? 이런 증면체 하나하나가 여기 하나하나의 항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치? 그러니까 부피가 5개인 증육면체는 5개 있다는 말은 뭐냐면 개수가 5인 5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좋아요. 그러면 부피가 개수가 5인 것은 어디 있습니까? 5A 제곱 B죠. 그치? 따라서 A, B 제곱이 150이어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150을 소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와요? 25 곱하기 7 하고 나오겠죠? 7이 아니라 6 하고 나오겠죠? 그치?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2 이상인 서로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랑 B를 어떻게 나눠야 서로소가 되겠습니까? A가 2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A가 2면은 B가 뭐 해야 되겠어요? 3 곱하기 5의 제곱이면 되겠죠? 그치? 근데 이런 경우에 말이 됩니까? 응? 그럴 수 있나요? 없어요. 없죠. 왜 없죠? 응? B가 제곱이. 그치. B가 제곱인 형태여야 되니까. 제곱수 형태면 안 되겠죠? 왜 안 되느냐? B가 제곱수 형태가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치? 예. B 제곱이 X 곱하기 5 제곱인 거 응? 그치. 여기 B 제곱이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치? 응. 이렇게 써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얘는 안 되고 따라서 가능하려면 A가 6, B 제곱이 5의 제곱 이런 꼴이어야 되겠죠. 그치?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플러스 2B의 값이니까 답은 16하고 나와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림 1은 내가 생략을 했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변의 길이를 가로 A, 세로 B, 높이 C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은 자, 그림 2의 입체동의 건널비는 236이에요. 여기의 건널비는 사실 뭐와 같습니까? 그냥 이 증유면체랑 똑같죠? 그러니까 원래 일식 안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밑면이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점선으로 좀 표시할게요. 그림을 내가 잘 못 그려가지고 여기 밑면 지금 색칠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칠한 여기 윗부분을 이렇게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같은 식으로 해서 얘의 건널비는 그냥 전체 증유면체의 건널비와 같다. 그림 2의 건널비는 이것은 그냥 그림 1 증유면체라고 해요. 그림 1 그냥 증유면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림 1의 건널비와 같다. 자, 그림 1 그냥 증유면체 건널비씩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넓이 A, B 밑면이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있는 거죠. 그렇게 더한 것이 답이 236이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모서리 길이의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저기 나머지는 다 똑같고 지금 이렇게 1cm씩 잘린 이 부분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부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여기를 A-1, 뭐 여기 B-1, C-1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 잘린 부분을 또 더해주고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될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든 잘 세서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셌어요? 이거 문제 맞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셌어요? 민재 어떻게 했니? 아는 친구 민재가 벌써 그냥 불러왔어.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그냥 전체 증육면체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전체 증육면체의 모서리 길이 합은 어떻게 돼요? 4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야 될 거예요. 일단 확실히 빠진 게 지금 뭐가 빠졌어요? 점선으로 칠한 거 일자리 3개가 빠졌죠? 그치? 그래서 빨간색으로 쓸게 빠진 거니까 일자리 3개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더해지는 부분이 총 몇 개? 일자리가 몇 개 있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일자리가 6개 더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셀 때 빼먹지 않고 세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치? 안에 모서리도 안에 3개. 여기다 하나 빼먹어. 내가 이것도 빼먹었어.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못했네. 자, 이렇게 6개가 아니라 9개. 미안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 스스로가 훌륭한 반면교사가 되어버렸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빼먹지 않고 세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면 4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6 한 것이 몇이어야 된다? 82여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식들 조건이 나오겠죠? 그치? 자, 다시 써주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118 하고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6 빼면은 76이 되고 76을 4로 나누면 19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루트를 구해라 라는 거죠. 대각선의 길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이거 그냥 빨간색으로 쓰자. 루트는 맨 마지막에 씌우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에서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뺀 것에다가 루트를 글씨 더럽게 못 쓰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19의 제곱 몇입니까?
이거 20의 제곱수까지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게 좋아요. 19의 제곱 361이죠. 이거 빨리 계산하면 어떻게 하죠? 19의 제곱 바로 그냥 19 곱하기 19를 빨리 계산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조금 변형해서 20 빼기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빠르겠죠? 그치? 그래서 20의 제곱에서 2 곱하기 20 더하기 1 400에서 40 빼고 더하기 1 이게 훨씬 쉽죠? 어쨌든 중요한 건 361 361에서 똑같이 236을 빼면은 몇이 나옵니까? 이건 진짜 그냥 계산해야 되네. 몇이 나옵니까? 125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치? 그래서 이 125를 풀어서 계산해주면 5 루트 5. 자, 다음에 112번입니다.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모르니까 qx 그 다음에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라고 주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x 전체의 제곱, 완전 제곱을 x제곱 플러스 1에 x로 나눴으면 몫을 모르니까 얘도 q2 뭐 이렇게 둡시다. 그리고 나머지가 rx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r의 3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얘는 뭐 솔직히 그냥 뭐 딱히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계산해야지. 그치? 진짜 약간 좀 단순 무식하게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직접 그냥 넣어봅시다. 그치? 이거 말고 혹시 직접 계산하면 다른 식으로 푼 친구 있어요 혹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어요? 있으면 좀 소개시켜주세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어쨌든 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x제곱 플러스 1 qx 플러스 x 플러스 1 전체를 제곱한 것이 x제곱 플러스 1에 q2x 플러스 r의 x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여기 r의 x는 몇 차씩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얘기했죠 오늘. 몇 차라고 해야 돼요? 1차 이하라고 해야 되겠죠? 상수항일 수도 있고 1차식일 수도 있고 그치? 그냥 1차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진짜 그냥 무지성으로 계산해 봅시다. 이거 말고 답이 없어요. 자, 첫 번째 항 그냥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qx 전체의 제곱 다음에 2배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qx 곱하기 x 플러스 1 얘를 이렇게 한 덩어리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그치? 다음에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야 되니까 얘를 묶어줍시다. x제곱 플러스 1로 전체를 묶으면 첫 번째 항은 x제곱 플러스 1이랑 qx의 제곱이 살아남아 있겠죠. 그럼 여기 중괄호가 아니라 대괄호가 되겠네. 이렇게 있고 더하기 2 곱하기 qx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다 뒤에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x제곱 플러스 뭐시기 곱하기 나머지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x 플러스 1 완전 제곱이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왜 그렇죠? 2차식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왜 2차식이어야 됩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얘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어야 된다고요. 그치? 그래서 이런 보조식이 하나 필요하다.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럼 몫이 몇이 되겠습니까?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몫이 1이고 뒤에 나머지가 2x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줄게요.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한 번만 더 써봅시다. 좀 귀찮아도 다시 한번 써보자. x제곱 플러스 1로 통째로 묶어주면 여기도 x 플러스 1을 먼저 쓸게요. 이쪽이 조금 더 익숙하니까. 플러스 1에 플러스 2x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 2x가 우리가 원하는 r의 x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r의 3은 몇이어야 돼요? 6이어야 되겠죠. 아까 전에 문제에서 뭐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짝수계수의 합, 홀수계수, 홀수차수 계수의 합 이런 거 구하는 문제 해봤을 거예요. 그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복잡한 식이
a1x 플러스 a2x 제곱 플러스 점점점점 해서 anx n제곱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다고 할 때, 그치?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느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무엇을 알 수 있죠? A0. f0이 a0, 즉 뭘 알 수 있냐? 상수항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f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f의 1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쭉 해서 an까지 모두 더한 것이 나오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개수의 합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1은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쭉 번갈아 가면서 an까지 an은 따라 여기 an에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여기 부호가 바뀔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래서 얘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고 얘랑 얘랑 둘이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의미가 생기겠죠. 그치? 그 아까 전에도 구한 거지만 짝수, 차수, 개수들의 합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두 개씩을 어떻게 더해줘야 짝수, 차수, 개수들이 남겠어요?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f1 플러스 f-1을 더해준 다음에 2로 나누면 될 것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짝수가 아니라 그럼 홀수 번째, 홀수 차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 둘이서 서로 빼줘야 되겠죠? 그치? f1에서 마이너스 f-1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야 할 것이다. 이건 다들 알고 있어요. 그치? 사실 이 얘기 우리 저번에 첫 번째 그 승유하고 시험 볼 때도 이 얘기했었고 문형여중 그 시험 볼 때도 이거 하나 나왔었고 지금도 또 얘기하고 있죠. 그냥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치? 다들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짝수, 차수, 개수들의 합을 이제 쓰면 a0 플러스 a2 플러스 이렇게 쭉 해서 a의 n번째 할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n이 뭐 어쩔 때는 다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는 여기에서 a0을 살짝 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a2부터 문제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요것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상수항 구해줘서 상수항도 한번 빼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굳이 적어야 될 필요는 없고, 자, 요거는 다 알고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내용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고, n이 아니지. 여기가 a.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아까 한 것처럼 여기에서 뭐 홀수, 차수, 개수들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x에다 1이랑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이제 나오겠어요? 안 되겠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짝수, 차수, 개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짝수, 차수,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 알겠지만 자, x 플러스 a가 1이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그 모든 차수의 합을 구하려면 x에다 몇을 대입해야 되겠어요? x 플러스 a가 1이 돼야 되니까 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그치? 이걸 대입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수들의 합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건 모든 개수들의 짝수, 차수, 개수의 합을 구하려면은 홀수 번째 차수가 마이너스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x 플러스 a가 몇이 되도록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x에다 몇을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치? f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둘을
둘을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짝수차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홀수차수는 빼주면 될 것이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x 플러스 a의 n제곱이라고 해서 어려워할 건 없고 x 플러스 a 자체를 1이나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도록 숫자를 적절히 조절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학 하까지 배운 친구들이 다 배웠을 테니까 수학까지 배웠으면은 이거는 원래 요 fx 요거 처음에 쓴 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걸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치? 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생각해볼 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가 조건에서 gx는 x제곱 f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 조건에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줄 수 있겠죠? fx에 대한 식만으로 바꾸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x제곱 플러스 4x의 fx가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하고 나온대요. 자, 그러면 앞에 4x제곱 플러스 x, 4x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x에다가 뭐랑 뭐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이 항등식에서. 그치? x에 0이랑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치? x에다가 0을 대입하죠. 그러면은 왼쪽은 그냥 0이 될 것이고 여기는 b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두 번째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그래도 왼쪽 식은 여전히 0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0 하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a는 몇이 나올까요? a는 3 하고 나온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fx를 다 구해준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따라서 fx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치?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4를 집어넣어주면 g의 4는 24하고 나올 것이다. 이런 문제 기본 정석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치? 되게 전형적인 그런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 이렇게 해서 넣어놨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돼. 이 세 개가 모두 같은 식인데 px에 대해서 다루는 지금 나누는 식이 2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니까 3차식으로 나눈 거죠?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rx는 몇 차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몇 차라고 해야 돼요? 2차 이하의 다항식 이렇게 두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r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둘 수가 있는 거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기다가 숫자를 뭐 집어넣어서 알 수 있는 건 x는 마이너스 2 말고는 없을 거예요. 물론 2x제곱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복소수가 있긴 있겠죠. 그치? 근데 그런 거 집어넣어서 하는 건 좀 별로란 말이지. 넣어서 하면 되기는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진 않습니다. 사실 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설정상 지금 복소수를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치? 그래서 요거에 해가 있다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를 그래서 그냥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몫이 x 플러스 2에 q3의 x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둘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항등식이다. 여기 그래서 얘가 그대로 x-1과 같다.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치?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즉 r의 x를 2x제곱 플러스 1로 한 번 더 나누어 주어야 한다. 자, 그러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몫이 몇이 될까요? 몇을 나눠야 몇이 여기 상수가 되겠지. 2차항은 2차항으로 나눴으니까. 그치? 그러면 상수가 될 텐데 몇이 되어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a가 될까요? 2분의 a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뒤에 붙은 나머지는 여기 x 플러스 1과 같아야 된다. 이 점 이해 가십니까? 이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치? 그래서 x-x는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을 것이다. 그치? 이 점 다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건데 한번 다들 요식행위상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다시 한번 집어넣어주면 다시 변형을 해주면 x 플러스 2에 q3의 x에다가 플러스 2분의 a가 더해지고 뒤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따라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에서 x에다 몇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여기 두 번째 식에서 한 것처럼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치?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p에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 뒷부분이 싹 0이 되겠죠. 그치? p의 마이너스 2는 15인데 얘가 무엇과 같다? r의 마이너스 2와 같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그치? r의 마이너스 2와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r의 x가 여기였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한번 식을 써봅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a는 몇이 나오겠습니까? a는 구해주면 4하고 나올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p의 마이너스 2가 r의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될까? 이해가십니까? 그치? 요 뒷부분이 싹 하고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치?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 있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좋아요. 자, a가 4하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r의 x를 완벽하게 구해줄 수 있겠죠. 옆에다 쓸게요. 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01의 10제곱을 99로 나눴다고 합니다. 실제로 101의 10제곱을 계산한 다음에 99로 나누진 않겠죠? 그치?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어떤 문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자를 뭘로 둘까요? 100이라고 둘게요. 왜냐면 101이랑 99가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x를 100이다 라고 편의상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10제곱을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모르니까 qx 뒤에 나머지가 r 이렇게 되겠죠. 왜 r이라고 하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무조건 상수항이 되겠죠. 나머지가.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r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1을 대입해 봅시다. x에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r은 2의 10제곱하고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쉽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자. x 플러스 1의 10제곱은 x-1 qx 플러스 2의 10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우리가 원한 대로 x에다가 100을 직접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101의 10제곱은 99 곱하기 q의 99 어떤 숫자 더하기 2의 10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건 그래서 우리는 99로는 나머지가 2의 10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하나를 빼먹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줘야 되겠습니까? 0보다 여기다 쓰면 안 되겠구나.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여기다 쓰는 게 맞겠구나. 자, 여기에서 나머지가 뒤에 나머지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몇보다 작아야 돼요? 99보다는 작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게 완벽한 그 나머지에 대한 항등식이 나눈 식에 대한 a는 bq 플러스 r 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래서 2의 10제곱을 99로 나눠준 것들을 한번 구해줘야 돼요. 근데 2의 10제곱 계산해 줄 수 있죠? 몇입니까? 1024. 1024. 그래서 1024라고 쓸게요. 2의 10제곱 1024를 99로 나눴어요. 99로 나누면 몫이 몇이 되겠습니까? 대충 10이 되겠죠? 나머지가 34 이렇게 되겠죠? 요거 뭐 그냥 계산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 101의 10제곱은 99 곱하기 q의 99 q의 99 플러스 10 더하기 34 이거는 9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4니까 0과 99 사이죠? 따라서 이거는 맞는 식이고 나머지가
34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가부터 일단 봅시다. 자, 가에서 fx-gx를 x-2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x-1차식으로 나눈 거죠. 그치? 1차식으로 나누었으면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가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상수가 되겠죠? 그치? 나머지가 상수여야 된다는 말은 즉 뭐랑 같다? 목과 나머지가 같다고 했으니까 목 역시 상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몫이나 나머지를 a다라고 둬봅시다. 자, 그러면은 fx-g의 x는 x-2로 나눴을 때 목도 a, 나머지도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ax-a 이렇게 돼서 a로 묶어주면 x-1 이렇게 될 것이다. 그치? 그럼 얘는 fx-gx는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치? 이따가 쓸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것도 써주자. gx는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f1 빼기 g1도 0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나 조건으로 가봅시다. 자, fx, gx는 두 개를 곱한 것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fx, gx는 x제곱 마이너스 1 바로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뒤에 몫이 qx 뒤에 나머지가 없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까요? x에다가 1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f1 곱하기 g1은 0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f-1 곱하기 g의 마이너스 1 역시 0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쓸 수 있겠습니까? 그쵸?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만 보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쓴 말이 하나가 있어요. 가에서도 있던 말과 나에서도 동시에 있는 그 단어라 그래야 되나? 식이 하나가 있죠. 어떤 거죠? F1과 G1이 동시에 있죠.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번호를 잡아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은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화살표를 쓸 수 있고 1, 2를 연립하면 뭐라 F1과 G1은 동시에 뭐가 되겠어요? 몇이 되겠습니까? 빼도 0이고 그러니까 둘이 같아야 되고 그치? 곱하면 0이어야 된대. 그럼 F1과 G1은 동시에 뭐가 돼야 되겠어요? 0이 되어야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치? 자, 그래서 자, 우리는 g의 x를 x-1 이 말을 쓰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자, 이 말을 이 f1이랑 g1이 모두 0이다 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은 fx와 gx는 모두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f1도 0이고 g1도 0이야. 나머지 정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지금 1번 조건 fx-gx가 x-로 나눠 떨어진다 해서 조금 더 발전된 거죠. 그치?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g의 x를 구하기 위해서 x-1,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둡시다. 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 마지막 조건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어요. G4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X에다 4 집어넣어서 K 구할 수 있겠죠? 그치? G4가 3. 그럼 K는 몇이 나옵니까? K는 마이너스 2 하고 나올 거예요.
따라서 g의 x는 x-1, x-2 하고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은 얘를 3번에다 대입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g에 3번이랑 대입하기 위해서 g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몇이 나오겠어요?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잘못 썼네. 내가 여기 쓰는 것만 하다가 잘못 써서 그래요. 이렇게 쏘리. 자, g에 마이너스 1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이 나올까요? g에 마이너스 1 몇이 나와요? 이제 몇 나와요? 8. 중요한 건 8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얘가 0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그치? 그래서 3번과 g의 1을 0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f의 마이너스 1이 그대로 0이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치? 자, fx는 x-1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얘가 의미하는 바는 fx는 x 플러스 1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치? 그럼 fx는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fx는 x-1,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이해가십니까? 그치? 자, 이렇게 fx랑 gx를 모두 구했고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여기다 쓸게. f2 더하기 g2의 값을 구해라. 지금까지 한 거에다 그냥 다 더해주면은 답은 2 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106번이에요. 자, 이런 걸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의 뭐 개수들 2x 세제곱 제곱 1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수들 a, b, c, d 쓰는 거 혹시 여러분 예전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뭐 정석 풀어본 친구나 다른 거 풀어본 친구들 봤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생각나야 됩니까? 이런 걸 보면은 무엇이 생각나야 돼요? 기억나는 키워드 하나 있어야 되는데 기억나시는 분? 조립제법. 그렇지, 조립제법인데 조립제법을 어떻게 써야 돼요? 연속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쓴다 하고 연조립제법이라고 써주세요. 뭔지 다들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닌 거지. 자, 근데 조립제법이라고 했잖아요. 연조립제법. 조립제법을 연달아 쓰는 건데 조립제법은 어떤 때만 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만? 1차, 그 1차식 그것도 x의 개수가 1인 1차항으로 나눌 때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를 그냥 연조립제법을 다 한 다음에 바로 a, b, c, d를 구할 순 없겠죠. 그치? 조금 더 변형을 해줘야 되겠다. 조립제법을 합시다. 4-1,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x 플러스 1이니까 몇을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다 써봅시다. 이렇게 될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노가다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됐으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중요한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여기 4, 마이너스 8, 6, 마이너스 1 요것들이 각각의 개수가 되는 거죠? 기억하시죠? 그치? 그래서 써보면 4에 x 플러스 2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6에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가십니까?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여기 2x 플러스 1 모양으로 바꿔주려고 해야 돼요. 그치? 그러면 첫 번째 항의 경우에는 여기가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 곱하기 몇을 해줘야 되겠어요? 지금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2x 플러스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 곱해져야 되겠죠? 그치? 2의 세제곱이라고 씁시다. 세제곱인 거는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개수가 똑같이 2의 세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 앞에 개수가 2분의 1이 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같은 식으로 여기는 2의 제곱이 곱해지고 개수 쪽에서 2의 제곱이 나눠져야 할 것이고요. 이해가시나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제 A, B, C, D를 구할 수 있다. A가 2분의 1, B가 마이너스 2, C가 3, D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4개 숫자를 다 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B 더하기 C 더하기 D 하면은 몇이 된다? 1이 되겠다. 자, 그러니까 바로 연두리제법을 바로 할 순 없죠? 그치? 바로 혹시나 예전에 그 정석 같은 데서 본 것처럼 A, B, C, D 바로 이렇게 두고 하면 틀릴 거라는 거죠. 그치? 꼭 이런 식으로 연두리제법 결과를 쓰고 원래식으로 변형해 주려는 노력을 한 번은 더 해줘야 된다. 자, 봅시다. 126번이에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가 조건. 그 다항식 fx를 gx로 나누었더니 목과 나머지가 모두 gx-2x 제곱이 되었다라고 해서 얘를 항등식으로 쓰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다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f-1은 마이너스 4분의 9이다. 이건 역시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러면 가 조건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자, gx가 나누는 숫자죠. 그치? 그러면 이 gx-2x 제곱이 몫일 것이고 gx-2x 제곱이 역시 나머지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식 많이 했을 텐데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많이 했을 텐데 여기서 어떤 조건이 붙죠? 그러니까 이게 다 a, b, q, r이 다 모두 다항식일 때 어떤 조건이 있죠? b의 차수랑 r의 차수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치? 어디가 더 커야 됩니까? b의 차수가 항상 더 커야 되겠죠. 같아도 안 되죠? 그치? 이거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g의 x 나누는 숫자의 차수랑 나머지의 차수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커야 된다? gx의 차수 쪽이 더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g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여기 마이너스 2x제곱이 gx의 최고차항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gx를 뭐라고 쓸 수 있다? 2x제곱 플러스 뒤에 1창이랑 상수항을 모르니까 이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라고 둘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깜빡깜빡하네. 조금만 차립시다. 자, 그러면은 fx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fx를 다시 한번 써보면 fx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곱하기 ax 플러스 b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ax 플러스 b를 한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그치? 자, 여기에서 바로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다 라고 했어요. 그치? 자, 이 식에서 fx에서 최고차항은 바로 몇이라고 어떤 항을 계산했을 때 최고차항이 나올까? 2x제곱 플러스 ax를 곱했을 때 최고차항이 나오겠죠? 그치? 그것의 개수가 1이어야 되니까 a는 몇이어야 돼요? 2분의 1 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fx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2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b는 2분의 1x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나 조건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얘랑 나 조건이랑 해서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f1을 풀어주면 되겠죠? f1은 마이너스 4분의 9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몇이 되겠습니까? b 플러스 2분의 5 그 다음에 곱하기 b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b 플러스 2분의 1 한 거 이렇게 해서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치? 풀어주면 되는데 이 b가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이걸 계산을 해주면 계산 과정으로 생략할게요.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는 0이라고 된대요. 신기하네요. 그럼 b가 바로 몇이 돼야 되겠습니까? b가 바로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2여야 된다. a랑 b를 모두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gx가 다 나온 셈이죠? 그치? gx를 구했으니까 fx도 바로 쓸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fx를 다시 한번 통째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2x제곱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1 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치? 정리를 해주면 정리를 해줄 것도 없이 그냥 바로 x에다 그냥 6 넣으면 되잖아. f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첫 번째 항에다 6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2 더하기 3 빼기 2 곱하기 여기서는 1 곱하기 여기는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계산하면 몇이 나와요? 74하고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 여기에 ax-a가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십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줄게요. x-1의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냐? 얘를 전개할 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서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x-1의 세제곱 곱하기 a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x-1의 제곱 플러스 a의 x-1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문제의 맨 마지막 조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박스 밑에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의 x라고 하자. 자, fx는 3차식이라고 했어요. 3차항을 x-1의 세제곱으로 나눴으면 몫은 몇 차가 돼야 되겠습니까? 상수항이 되어야 되겠죠? 그치? x-의 세제곱으로 나누었는데 몫이 상수항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어야 될 거고, 따라서 이 식에서 여기 2x-1의 제곱 플러스 a, x-1 플러스 2가 무엇이 될 것이다? r의 x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r의 x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 전개해서 한번 써보자. r의 x를 다 전개해서 쓰면 2x 제곱 플러스 a-2의 x 플러스 몇이 되냐? 4-a 이렇게 되어야 할 거예요. 그냥 이건 전개한 것 뿐이고. 자, 다음에 이 다음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r의 0이랑 r의 3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말도 사실 여러분 아까 대접이고 좀 느껴져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 x에다 0 넣고 x에다 3 넣어서 그냥 a에 대한 식으로 풀어가도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rx가 2x제곱 2차 함수꼴이죠. 그치? 2차 함수꼴에서 어떤 0이랑 3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무엇을 암시하는 거다? 축이 0과 3의 정 가운데에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다. 그래서 이 rx의 축의 방정식이 x는 2분의 3일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해가십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다 축의 방정식을 넣어주면은, 축의 방정식 계산해주면은 4분의 마이너스를 먼저 써야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a-2가 2분의 3이어야 한다는 거겠죠. a-4x 에? 어디요? 여기를 고쳐야 되겠구나. 왜 이렇게 오나? 이렇게. 오케이, 소리? 마이너스 4가 맞지? 오케이. 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몇이 나와야 됩니까? a가 마이너스 2하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다 하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r의 x를 다 구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따라서 r의 x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은 r의 5, 뭐 잘못했나? 마이너스 2 맞는데? 응. 자, 그래서 여기다 r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50 빼기 30 플러스 6 이렇게 돼서 26하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130번 하고 131번도 조금 시간 더 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130번. 자, 다항식 px가 있고, 그러니까 px는 다항식이란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이. 그치? qx의 조건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좀 생각해야 될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게 키워드가 하나는 차수고요. 몇 차수인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차수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 나머지랑 나누는 수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 그쵸?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최고차항의 개수랑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상수항이에요.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게 문제에 자주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일 때는 이런 거 세 가지를 주목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차수를 먼저 볼 거예요. 차수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q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에요. qx가 몇 차식이라고 했죠? 3차식이라고 했어요. 3차식을 완전 제곱했대요. 몇 차식이 되겠습니까? 몇 차식이요? 6차식. 자, 그런 다음에 얘도 똑같이 6차식일 거예요. 그쵸? 얘를 x-x인데 x랑 x-를 미리 쪼개놨어요. 그럼 2차식으로 나눈 거잖아. 그치? 그럼 px는 몇 차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4차식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px랑 qx의 차수를 다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럼 얘는 4차식을 3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혹시 몇 차식이 되겠어요? 1차식이 될 거고 나머지는 몇 차라고 할 수 있어요?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2차 이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해놨어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x에다 뭘 넣고 싶어지게 만들어놨습니까? 여기 문제 조건에서 0이랑 1을 넣고 싶어지게 만들어놨죠? 그치?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q1의 제곱 이렇게 쓰면 좀 그렇지? q1의 제곱 더하기 q0의 제곱이 0 하고 나왔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q2의 제곱과 q1의 제곱이 0 하고 나올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문제에도 안 썼는데 맨 마지막에 단 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qx의 개수는 모두 실수다 라고 했죠. 그치? 자, 모두 실수니까 q에다 q1, q0, q2 모두 실수라는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써줘요. q0, q1, q2 모두 실수이므로 이러니까 결국 어떻게 자 q1의 제곱 플러스 q0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어야 돼. a, b가 실수일 때. 그러면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됩니까? q1도 0이고 q0도 동시에 0이어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요 q2의 제곱, q1의 제곱도 0이어야 되니까 q1도 0, q2도 0이어야 될 것이다. 이해가시나요? 따라서 q0과 q1과 q2가 모두 0이어야 된다. 그치? 이해가십니까? 자, 이 말을 번역을 해봅시다. 한글로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qx는 뭐라고? x랑 x-1,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어때? 나머지 정리를 반대로 쓴 거죠? 그치? 자, 이렇게 썼는데 qx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 이미 해를 다 준 거나 다름이 없지? 따라서 qx는 바로 x, x-1, x-2라고 쓸 수가 있게 되었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쓸어가자. 자, 그러면 여기 이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방문해서 써봐야 돼요. q의 x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더하기 원래식 qx 그대로 써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의 제곱한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x 마이너스 1, p의 x 이렇게 되어야 된다. 쓸 수 있겠죠? 길긴 길죠? 그치? 이렇게 글씨가 올라가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p의 x를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얘를 제곱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1의 제곱, x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x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얘를 x랑 x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서 x랑 x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없애주면 여기서 이렇게 차수들이 하나씩 아이고 플러스 1은 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씩 줄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치? 그래서 px를 이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 정리를 해주면 길쭉으리하게 나올 거예요. px를 정리를 해주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계산하는 거는 다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써야지. 바로바로 쓰세요. 자, 이렇게 px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px를 qx로 나눈 것을 써보자 라고 했어요. 자, px를 qx로 나눈 걸 px부터 써주면 이게 px죠? px를 qx로 나눠야 된대요. x, x-1,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몫이 ax 플러스 rx 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치? 자, rx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은 r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둘 수 있고 x에다가 0, 1, 2를 집어넣어서 a, b, c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네. 그치? 자, 한번 써봅시다.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R의 0은 여기는 그대로 0이 될 테니까 R의 0은 다시 0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어도 R의 1은 다 또 0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왼쪽 값이 PX의 값이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에다 X에다 2 집어넣어보세요. 몇이 되겠습니까? 몇이 돼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응? 내가 뭐 잘못했나? 18이 맞나? 2, 1 맞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R의 X를 구하러 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R의 0이 0이고 R의 1이 0이죠. 그치? 그러니까 R의 X를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죠. R의 X를 A의 X 괄호를 굳이 쓸 필요가 없지. A의 자꾸 괄호를 쓰려고 그러지? X-1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자, 그러면 R의 2가 18해야 되니까 A가 몇이 나옵니까? 9 나와야 되겠죠? 그치? 따라서 R의 X를 바로 9 곱하기 X-1 이렇게 쓸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R의 X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R의 3을 구하래요. R의 3 여기다 3 넣으면 되죠? 몇이 나와요? 9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이거 그냥 54라고 했으면 이게 뭔지 몰라. 이렇게 나오겠다. 자, 130번 조건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 문제는 읽어보셨죠? 조건만 해석을 해봅시다. bx는 2차 다항식이라서 2차라는 말이 좀 중요할 거예요. 그치? 자, 가하 조건은 되게 간단하죠? 바로 쓰면 어떻게 돼요? 가하 조건은 p의 1이 0이거나 또는 p의 2가 0이면 되겠죠? 그치?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또는 이라고 붙인 거고요. 자, px 4차 다항식 px 곱하기 px-3은 x랑 x-3으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몇을 넣어보면 돼요? 0이랑 3을 넣어보면 되겠죠? 그치? 0을 넣어봤을 때 p의 0 곱하기 중괄호 써야 되네.
P의 0 마이너스 3 이것이 0이거나 또는 P에다 3을 넣었을 때 P가 아니라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그러면 P의 3 곱하기 P의 3 마이너스 3 한 것이 0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치? 얘를 한 번 더 해석을 해주면 P의 0은 0 또는 P의 0은 3 그리고 얘를 이제 통째로 하나로 묶고 또는 P의 3은 0이거나 또는 P의 3은 3이거나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될 거다라는 거죠. 그치? 총 가지수가 그럼 몇 개 나오겠어요? 4가지가 나오겠죠? 나 조건에서만큼? 그치? 근데 이제 그게 다 되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경우의 수만 계산해 봅시다. 여기 2가지, 여기 4가지예요. 그럼 총 몇 가지 경우가 있겠어요? 8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치? 그런데 내가 7가지라고 했잖아요. 그걸 비하면 저로 줄어든 거예요, 그나마. 근데 위에서 3가지 아니에요? 둘 다. 3가지. 그치? 그럼 몇 가지? 12가지네? 응, 더 많아지겠군요. 이제 그 12가지를 따져야 된다라는 거에 약간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진짜로 그냥 따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따라와 주시면 돼요. 가끔은 정말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에 손을 움직이는 게 문제를 푸는 데 더 도움이 될 때가 가끔씩 있죠. 이 문제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경우. 지금 여기에서 P1 또는 P2가 0이라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 경우는 P1과 P2가 동시에 0이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Px가 이미 주어졌죠. 2차 상식이니까 Px의 해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Px를 뭐라고 쓸 수가 있느냐? A의 x-1, x-2라고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이때 이런 P1과 2가 0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P0이나 P3이 0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P0은 P3은 동시에 3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건이 하나로 확정이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치? 2차 다항식 때문에 2개 이상 0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 3으로 고정이 되고 그래서 이거에 맞는 P의 X를 계산을 해주면 A만 더해주면 되니까 답은 이렇게 나와요. Px는 2분의 3의 x-1, x-2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답 중에 하나가 돼요. 이게 답이 유일한 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답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로 P1만 0이고 P2는 절대 0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P1이 0이 아니고 P2가 0이 되는 그런 경우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즉 P1이 0이면은 요 둘 중에 하나만 0이 될 수 있죠. 둘 다 0이 될 순 없지. 그치? 왜냐면 2차 다항식이니까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P의 0이 0이면 동시에 어떻게 돼야 돼요? P의 3은 뭐가 돼야 됩니까? P의 3은 몇으로 고정돼? 3으로 고정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얘를 만족하는 Px가 뭐냐? 그냥 바로 쓸게요. 이거 계산한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계산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냥 x 0이랑 그러니까 원래 x-를 넣어두고 여기 이 창의 개수만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P0이 꼭 0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P3이 0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P의 0은 바로 몇이 돼야 돼요? 3하고 고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Px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렇게 된대요. 자,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네모표 친 것들이 이제 답이 되는 것들이에요. Px 조건을 만족하는 Px인 거지. 자, 또 어떤 조건이 있어요? 둘 다 0이 아니고 둘 다 3일 수도 있죠. P0도 3이고 동시에 P3도 3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면은 얘는 원래 그럼 얘 경우는 약간 특수한 경우니까 px를 뭐라고 둬야 되겠습니까? x-1, x 플러스 k, a 여기 b라고 할까? 이렇게 두어서 P0과 P3에서 모두 3이 되도록 A랑 B를 정해주면 되겠죠? 그치? P0이 3, P0이 3이면 한번 넣어봅시다. 어떻게 돼요? P0이 3이어야 되면은 마이너스 A, B 한 것이 3이어야 되고 P0을 넣으면 P3을 0을 넣었을 때 그렇고 3을 넣으면 이렇게 한 것이 또 3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뭔 소리야?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할 수 있어요. A, B를 구하면 몇이 나오겠습니까? 이것도 계산을 생략을 하고 빨리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온대요. P의 X는 2분의 3의 x-1, x-2 하고 나오게 된대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것도 px 2차 방식 구했으니까 얘도 답이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 여기 우리가 한 조건을 보세요. p의 2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 p의 2가 0이 되도록 어떻게 만들어져 버렸네? 그치?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왜? x-2항이 들어가 있어서 p의 2가 0이 될 거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치? 그러니까 진짜로 모든 조건을 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계산도 복잡하지만 이런 경우를 하나하나 다 따져주면서 조건을 맞는지도 그때그때 잘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P의 1은 절대 0이고 P의 2가 0이어야 된대요. 그럼 왜 여기랑 똑같이 가볼까요? P의 0이 0이고 P의 3이 3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P의 X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된대요. 얘는 딱히 P의 1이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을 역시 만족하니까 답이 될 것이고요. 그럼 P의 0이 3이고 P의 3이라고 해야 되겠지. P의 3이 0이 되는 경우도 있겠다. 그러면 이때 P의 X는 이렇게 나온다네요. 이것도 역시 답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경우가 중요한데 지금 이것처럼 세 번째 경우도 사실 안 되는 경우예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때는 P의 0도 3이고 동시에 P의 3도 3인 경우겠죠? 그치? 이렇게 해서 쭉 풀어주면은 P의 X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2분의 3의 x-1, x-2 하고 나오게 된대요. 자, 얘는 답이 된다라고 하기 전에 x-1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P1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안 되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겠죠? 그렇지? 이 5가지를 모두 더해준 것이 QX다. 그치? 따라서 QX를 한번 쓰면은 길쭉하게 써야 되겠죠? 앞에서부터 쓰면 2분의 3 x-1 x-2 2분의 1 x x-1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5개를 그냥 다 더해주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QX를 X-4로 나눈 나머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Q의 4랑 같죠?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27 하고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 이제 아시겠죠? 그치? 사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실 계산 과정조차 생략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저희 보면 아시겠지만 모의고사의 맨 마지막 문제였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죠. 그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걸 풀려면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결국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경우의 수가 총 12가지 나오는 거를 줄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쩔 때는 그냥 해보기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런 거에 대한 감을 기르는 게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몫인 거예요. 당연히 그런 감을 내신할 때도 내신을 함으로써 기르는 거고요. 오케이?